네, 저는 인공지능학과의 박성식이라고 하고요. 원래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좀 그냥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할 때 실제 세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그 저기 웹엑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 구성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제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저도 좀 같이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제 수업이 어떤 환경인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전반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 좀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직접 보여드리는 파트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플립 러닝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뭐 인공지능의 어떤 한 갈래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머신러닝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뭐 이론이나 지식 없이 일단 최대한 빨리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하는데 수학은 필요 없다. 수학 없이도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물론 비전공자도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바람직한 흐름이 맞죠.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우리 수강생들까지도 우리는 전공자인데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저희 수업이 추구를 하는 바는 오히려 이런 머신러닝의 흐름이랑은 정반대로 해서 저희는 기초 수학, 선형대수랑 확률 통계에서 다 같이 출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원리나 특징을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뭐 머신러닝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냥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깊이 있게 경험을 해보고 우리가 진짜로 이해를 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수업도 실습이 있어서 이제 이론적인 이해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라도 직접 구현해 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공이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수업이 이제 특정 학과의 전공이 아니라 연계 전공이라는 데에 속한 전공 수업이라서 뭐 개중에는 공학이나 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제 문과 쪽에서 어문이나 상경 계열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일종의 복수 전공처럼 해서. 그래서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파이썬을 필요로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좀 지식 수준이나 경험의 수준이 좀 많이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원칙을 세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수학이랑 프로그래밍은 온전히 우리 수업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자라는 게 일단 원칙인데 이거를 진짜 제일 부족한 학생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시간에 전부 다루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 그 한 학기 분량으로는 너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강의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가져가서 애초에 수업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실습 시간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다 따라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대신에 학생들이 못 따라한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최대한 권장을 해서 이제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게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한 게 플립 러닝을 적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시 보기도 언제나 제공을 해서 좀 최대한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하는 거를 장려하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러닝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전 강의, 본 강의, 그리고 본 강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강의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사전 강의에서는 이제 뭐 그 주차에 다루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수학 같은 뭐 기본 이론이랑 뭐 배경이 되는 이론 같은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사전 강의를 얼마나 잘 그 보고 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본인들이 강의를 보고 필기를 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요걸로 출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론 강의면은 영상이랑 자료를 주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제가 되는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일단 사전 강의를 구성을 하고, 이제 본 강의에는 여기 앞에 사전 강의에 있는 거를 다 충분히 숙지를 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그 주차에 다루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의 이론을 실제로 깊이 있게 확인을 해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구현도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이죠. 이게 뭐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닌 반면에, 이제 본 강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제가 좀 더 뭐 필요한 경우에는 부연 설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을 살펴가면서 심화된 이론이나 코드 같은 거를 함께 봤고, 이제 사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주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주차의 이론이나 실습을 토대로 내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했고, 만약에 본 강의에서 다뤘던 이론이나 예제 코드를 본인 힘으로 충분히 소화를 했다면 그냥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과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막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를 했던 것만 잘 이해를 한다면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그냥 뭐 몇 줄만 바꾸면은 그냥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얻어진 효과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머신러닝은 그냥 강의를 앉아서 눈이랑 귀로만 듣고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공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머신러닝은 이제 막 확률이나 이런 걸 좀 쓰게 되는데, 그런 수식들을 내가 손으로 직접 써보고 프로그램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직접 구현을 해보면은 이제 더 이해가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수업인 것 같고, 그래서 수업에서 다룬 내용만큼은 좀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이론이 됐든 뭐 실습이 됐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그만큼 내가 진짜로 노력을 해서 소화를 시켰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뭐 제대로 본인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를 좀 보니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머신러닝 강의나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뭐 온라인에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런 걸로 보통 공부를 하면은 그냥 의미나 컨셉 정도만 다루기 때문에 좀 깊이가 얕았다. 그래서 좀 나는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애매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해소가 됐고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제가 이 수업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좀 많은 수단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강의 방식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립러닝을 하기 때문에 뭐 사전 강의도 있고 본 강의도 있고 이런 식이고, 또 플립러닝을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죠. 영상도 봐야 되고 뭐 필기한 것도 제출해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수강생들의 전공이나 좀 그 경험이나 실력의 분포가 매 학기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학기 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이번 학기에는 이제 또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잘 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업의 난이도나 분량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포기를 하는 경우도 뭐 적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준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를 항상 알려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장려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또 그 제가 들었던 그 교수학습개발센터 세미너 같은 데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난이도를 높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거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높여놓고 계속 낮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와닿는 게 있겠죠. 아, 이게 교수님이 진짜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주더라 라는 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플립러닝 같은 거나 뭐 강의 영상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피드백은 어떻게 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OBS라는 걸 쓰고 있어요. OBS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게임 중계하는 유튜브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왼쪽에는 게임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는 카메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OBS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화면을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판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에어 서버라는 그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을 써서 일단 화면 공유를 해오고, 여기에 카메라랑 마이크를 여기 OBS에다가 다 물려서 지금 화면 하나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송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OBS에서 만든 화면을 웹엑스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OBS 안에서 자체적으로 녹화도 되거든요.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하면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따로 녹화를 여기 안에서 떠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좀 고화질로 올려줘서 만약에 다시 보기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요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 OBS 화면은 이런데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OBS를 사용을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 화면을 끄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차별로 강의를 다 정리를 해놨죠. 예를 들면 1주차에는 지금 사전 강의랑 본 강의를 해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을 하고 있고,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번호도 일관되게 매기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그때 주제는 뭐가 있고 뭐 유튜브 링크는 뭐가 있고 뭐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뭐 해당 주차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서 학생들이 요것만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게, 요게 이제 이번 학기 거고,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고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 주에 이론을 했는지 실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요것도 이제 그 교수학습개발센터 세미나에서 배웠던 건데, 이제 구글 폼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번 학기에 담당하는 수업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뭐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내가 기명으로 하고 싶으면 써도 되고 익명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비워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의견 같은 거를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지 쓰면은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개가 모였네요. 뭐 이렇게 뭐 수업이 너무 빠릅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이에요. 수업 너무 많아요, 빨라요,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거를 보고 좀 반영을 해주는 거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48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되게 잘 썼던 학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구글 설문을 쓰고 있고, 네,
또 뭘 보여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의 난이도를 어렵게 해놓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상하게 구글 설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 답변을 안 주냐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공지를 했어요. 그 구글 설문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써달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썼는데 왜 확인 안 해주셨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제가 이메일 알림 설정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보니까 한 4주차, 5주차 지났는데 의견이 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으면은 좀 조절을 했을 텐데 너무 늦게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 수업 방에다가 내가 늦게 확인을 해서 미안하다. 벌써 의견이 7개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 다잉 메시지를 너무 늦게 확인을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강의 난이도를 좀 많이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구글 설문 보여드렸고, 네, 마지막으로는 오픈 카톡방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앞에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공식적인 채널은 이제 이 클래스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진짜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카톡뿐만 아니라 이 클래스에다가 제대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 카톡은 좀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좀 학생들이 가볍게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공지를 올렸을 때 한 번 더 뭐 확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는 오픈 카톡도 쓰고 있고, 뭐 다른 교수님들은 슬랙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교수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3번째 학기고 유일하게 새 학기 연달아서 맡고 있는 수업이 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학기에는 저는 일단 올 때부터 비대면을 했었는데, 첫 학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었는데 이제 두 번째 학기에 오면서부터 플립 러닝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제 우리 수업에 맞게 좀 적용을 해나갔던 그런 학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애정도 생기는 과정인 것 같고, 특히 수강생들한테는 제 수업이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걸 좀 잘 따라와주고 취지를 이해해주는 학생들에게 일단 너무 고맙고, 저는 비대면 수업밖에 안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 얼굴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종강할 때마다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수업을 재밌게 잘 들었으면은 제발 인사라도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뽑아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그냥 약간 짝사랑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임용이 돼서 대면 수업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비대면 수업만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대면 수업이 뭐가 좋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비대면 수업에 맞추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피드백을 뭐 받는 거, 상호작용을 하는 거, 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젊은 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도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이 갖춰졌는데 이거를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이 수업을 어떻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약간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